시인이신 강민조님께서 통일은 민족 자주의 동질성 회복으로 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강민조 회장님을 커다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91년도에 우리 경대를 통해서 민주화에 투신했고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와 통일을 알게 돼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귀하신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오늘 통일은 민족 자주의 동질성 회복으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내 기빈 여러분,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길을 찾고자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1991년 노태우 정권의 독재 정권에 맞서 조국 통일과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가 산한 강경대 아버지 강민조입니다. 이 글을 쓰면서 생전 경대가 일기장에 담았던 노동자는 독립국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군인의 나라가 아니다. 독재 정권 타도하고 조국 통일을 위해 전진하자는 뜻을 조기문화가 대신하려 합니다.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한강 작가의 말처럼 내 아들의 희생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였고 독재에 맞선 많은 민주 세력 청년들을 살리고 저의 35년 민주화운동의 정치적 생명력이 되었습니다. 1991년 5월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분신하거나 희생된 여러 열사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외쳤습니다. 5월 민주화 투쟁, 특히 학생운동 및 민주화운동 세력 안에는 단순한 민주화 요구를 넘어서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적 비전이 있었습니다. 1991년은 남북 관계에서도 중요한 전환점이 있었고 같은 해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등 통일 교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1991년 9월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면서 남북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국제적 합의의 틀이 생기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범민련, 범청학련 같은 조직은 민주화 운동과 자주적 통일 운동의 영역을 대표하는 구심체였습니다. 민족 자주 조국 통일에 대한 염원은 우리 운동 역사의 핵심이고 분단된 조국 현실을 아프게 대변합니다. 오늘 저는 통일을 민족 자주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지난 80여 년의 분단의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을 다시 세우기 위한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제 발언은 역사적 맥락 분단의 구조적 문제, 민족 내부의 동질성 회복의 의미, 평화, 경제, 문화, 사회 측면에서 실천, 과제, 그리고 정책적 방향성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긴 여정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한반도의 미래가 외부 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주체적 선택에 의해 세력에 결정되는 구조를 우리는 확립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강점에서 벗어나 해방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강대국의 이해관계 속에서 남과 북으로 갈라섰습니다. 38도라는 인위적 경계는 단순한 선이 아니라 한반도 민족사의 가장 큰 상처를 남긴 분단의 시작이었습니다. 분단은 단지 영토의 갈라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 한국전쟁, 냉전의 심화, 상이한 체제의 형성, 상호 불신과 적대는 남북 모두에게 깊은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80년 축천된 단절의 시간으로 남과 북은
첫째, 경제적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졌습니다.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갖춘 남과 자립경제를 지향해온 북의 구조는 이미 다른 궤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둘째, 군사력 긴장은 계속되었습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지역 중 하나이며 애국에서 본 한국은 금방이라도 전쟁이 발발할 같은 위험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단은 여전히 전쟁 가능을 내포한 채 유지되고 있습니다. 셋째, 민족 내부의 심리적 거리 역시 커졌습니다.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조상을 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통일을 단순히 제도 행정적 결합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남과 북이 다시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분단이 만든 단절의 시간을 극복하고 우리 민족이 본래 가지고 있던 동질성을 다시 복원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돼야 합니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남한의 햇볕 정책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햇볕 정책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한 대북 포용 정책으로 공식 명칭은 대북 화해 협력 정책이며 선평화 후통일 원칙 아래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와 통일을 지향했습니다. 2000년 6월 최초 남북 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을 이끌어냈고 금강산 강강 이산가족 상봉 개성공단 조성 등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남북 경제의 가장 상징적인 사업인 개성공단이 운영되었고 최대 약 120여 개 기업, 건축 근로자 약 5만 명이 참여했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약 10년 동안 195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중요한 교류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이후 평창올림픽에서 2007년 장춘 동계아시안게임 이후로 없었던 남북 대표팀 개회식 동시 입장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말할 때 우리가 원래 하나였다는 정당성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류 협력은 심리적 거리감을 줄여주고 분단 장기화로 이질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회복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민족 자주의 관점에서 한반도 문제의 주체성 회복을 해야 합니다.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단순히 남과 북의 갈등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깊숙이 개입되어 왔고 남북의 갈등은 종종 이해관계의 연장선에서 증폭되어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민족 자주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의 영향에서 벗어나 민족 스스로의 판단과 결정, 우리 내부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 다른 국가의 전략적 이익보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선한다는 태도, 이 모든 것은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입니다. 또한 동질성 회복은 통일의 본질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흔히 통일을 국가의 합병이나 제도 통화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람과 사람의 통합, 민족 내부의 정서적, 문화적 동질성 회복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동질성이란 무엇일까요? 동질성은 단순히 같은 혈통이나 언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역사적 기억, 서로를 향한 신뢰, 구성으로서 연대감,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의지, 이 모든 것을 포함한 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그럼 우리 남과 북이 이미 가지고 있는 동질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국어를 함께 사용한다는 언어와 동질성, 단일한 역사 경험, 생활 문화를 가진 역사적 공통성, 한민족이라는 인식, 전통, 관습, 생활 양식 등 전반적 공통 기반을 가진 사회 문화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동질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의미합니다. 민족 내부 상호 이해 확대, 문화 사회적 교류, 정상화, 군사적 대치 완화, 상호 존중과 상생의 원칙 창립, 공동체 재형성을 위한 신뢰 축적, 이러한 것들이 통일을 가능케 만드는 필수 조건입니다. 동질성 회복을 위해 경제 공동체의 장기적 비전을 만들어냅시다. 유럽 연합이 정치 통합보다 먼저 경제 공동체를 만든 뒤 신뢰를 쌓아간 방식은
남북에도 중요한 참고 모델입니다. 빌리 브란트 동방정책과 햇볕정책의 공통점은 사회문화적 교류를 확대하여 사람과 사람의 연결부터 시작하여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평화와 통합의 동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분단 3, 4대를 위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분단 이후 태어난 세대는 서로에 대한 이해가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이런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수적입니다. 남북 학생 공동 역사 교육 프로그램, 청년 교육 캠프 등 공동 연구, 스포츠 예술 협력으로 프로그램 이산가족 상공의 정례와 상시화가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세계가 우려보는 K 한류 상품들이 줄비합니다. K 푸드, K 트롯이며 K 드라마, K 무비 등 상호 문화 교류부터 체육, 관광, 일자리, 특히 성공적 시스템을 갖춘 K 복지 시설까지 먹고 사는 문제인 농촌 진흥 기술과 토목까지도 활발한 교류를 트는 사업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한라부터 백두까지 승용차로, 버스로, 철도로, 유로까지 비자 없는 출입증으로 통행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신뢰를 제도에 담아내고 고정시키는 지속 가능한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남북 공동위원회 3사와 남북 합의서 법제화 등 교류 협력의 일관성과 지성성을 보장하는 정치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일관된 남북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적 합의체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법은 남북의 현실적 차이를 감안하면서도 민족 내부의 신뢰와 동질성을 기반으로 통합의 길을 열어가는 가장 현실적인 비전입니다. 결론은 통일은 민족 자주 위에서 동질성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은 단순히 국토의 합평이나 체제의 교체가 아닙니다. 통일은 민족의 재해이며 공동체의 회복이며 미래 세대에서 새로운 한반도를 물려주기 위한 역사적 책무입니다. 내세의 영향이 아니라 민족 스스로의 결단으로 민족 내부 이질을 극복하고 동질성을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공동체를 다시 세워가는 길, 이 길만이 진정한 의미의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분단 80년의 상처를 넘어서기 위한 여정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민족 자주와 동질성 회복을 기초로 통일의 비전을 다시 세운다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과 갈등의 역사는 새로운 평화와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역사적 가업의 주체로서 책임을 다하고 앞으로 나가는 길에 용기와 지혜를 모아서 부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범시민 대토론의 일부 지금 드디어 진간 스님이십니까? 산에서 오신다고 많이 힘든 걸음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진간 스님의 축치를 듣겠습니다.